안녕하세요. 저 이제 네. 추운데 일단은 오셔가지고 오늘 아이들 전반적으로 저희 주제는 그 문자로 나갔어요, 언니. 전체적으로 애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니까 뭐 자유학기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과장님이 저 이거 벗으려고 하는데 몸매 때문에 보기 싫은데. 네, 저거 벗을게요. 근데 어쨌든 애들이 거의 첫째시잖아요, 그죠? 우리 건우는 워낙 이제 늦둥이니까. 그래서 첫째시기 때문에 아이들 입시 변화나 이번에 또 자사고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학원 측에서 바라보는 2026년에 아이들이 입시를 할 때는 어떤 경향이 될 것인가, 저희 예측이지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지막에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또 어떻게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학기제였어요. 학기제고 이번 연도까지는 뭐 을지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이 1학기 때 시험을 한번 보거나 뭐 2학기 때 한번 보거나 해서 한 학기만 가지고 아이들 자유학기제를 준비를 했는데, 2020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자유학년제가 도입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어머니. 세부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2020년도부터 정부에서 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자유학년제는 학기제랑 크게 다른 거는 사실 없습니다. 학기제는 한 학기만 아이들이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이제 꿈과 끼를 찾는 시간을 학교에서 준다. 그래서 지금 그게 1기가 지금 고1 아이들이 1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냥 시험 안 보고 노는 거죠. 무슨 뭐 꿈을 찾아서 아니면 뭐 직업 체험을 간다고 했을 때 뭐 자전거 만드는 데 가서 그냥 쭉 보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기 지나고 2기, 3기, 4기, 5기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5기가 되면 학교에서도 계속 처음 하는 거라서 시행착오가 많았을 텐데 학교에서 활동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 어쨌든 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니. 그 과정 속에서 학교, 뭐 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으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꿈과 끼를 찾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사실 오늘의 결론이니까 좀 차분차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학기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학년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거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시기가 학교마다 좀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한 학기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했는데, 대부분 이번에도 1학년 전체적으로 자유학년제가 될 것이다. 학교마다 사실 학교장 재량이거든요. 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공통과정이랑 자율과정이 있는데요. 공통과정은 국영수 사과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제랑 학년제는 어쨌든 기간의 차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통과정은 대부분 오전 시간 타임에 국영수 사과를 똑같이 공부를 해요. 한데 1학년 전체가 자유학년제가 만약에 되면 그 국영수 사과에 공부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존에 이제 자, 기존에 애들이 국영사가 지필고사 볼 때는 선생님이 칠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유학년제가 되면요, 그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참여활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공통과정 기본 교과 수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산출물을 만들고 그렇게 연구하고 평가까지 아이들이 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과정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고 학년제는 두 학기 연속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요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비슷하긴 한데 학교마다 학교장 재량으로 그 시간 제한을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활동 같은 것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떤 학교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학교 활동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일단은 학년제랑 뭐 학기제의 그 차이는 시간 차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평가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지필고사 없고요. 그러니까 중간기말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학교 학적부에
학적부라는 표현 참 옛날 표현인데 학생부에 애들 중간고사 몇 점, 기말고사 몇 점 이런 게 없어지는 거고 대신에 아무것도 안 적히는 게 아니라 근데 중간중간에 수행 보죠. 단어 평가 보죠. 이건 또 적혀요. 하지만 수행과 단어 평가가 그렇게 숫자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이 관찰해서 평가해갖고 적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 지필고사를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교과 내용이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로 돼요. 패스라고 P로 기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애들이 이수했다. 이런 식으로 1학년이 이렇게 쭉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혹시 첫째가 아니신 분들은 첫째가 지금 막 중학생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에 되게 많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도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중학교 2학년 거까지 공부했어요 하고 1학년 거 시험을 보게 되면 사실 학교 1학년 시험을 안 본 애들은 심화 과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선행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 심화가 완성되는 거는 자기학년이에요, 언니. 지금 우리 여기 재원생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저랑 같이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를 공부한다고 이게 지금 심화가 다 완성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완성되는 거는 3학년 1학기 지필고사를 봤을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1학년 그 내용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3학년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어떤 도형의 기본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진 않은데 되게 많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좀 그런 부분, 1학년 2학기 부분 배운 적 없는데요. 원단원을 고등학교 1학년 원단원을 배워야 되는데 두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게 수직이등분선이야.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2학기 우리 했잖아. 그랬더니 저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 처음 배웁니다. 점은 도형일까? 점이 왜 도형입니까? 점이죠. 점은 도형이 기본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지 않고 그냥 숫자 문제 푸는 데만 갖고 하고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원 넓이고 하고 여기만 이렇게 지나고 가니까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에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뒤로 갔네요. 혹시 저희 자유 학기제 이게 어디서 롤모델을 삼은지 아세요? 덴마크. 덴마크에 애프터스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 적성을 가지고 직업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걔네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그렇게 꿈과 끼를 찾는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게 현실과의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면 이거는 당연히 난리가 날 테고 교육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낮춰서 중학교 1학년인데 어머니들 애기들 봐봐요. 지금 6학년이지만 중학교 1학년 된다고 별거 없거든요. 계속 애기예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긴 하는데 사실 꿈과 끼를 찾는다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수업과 평가 방식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반 학기는 저희가 지필고사를 보는 학기예요. 그래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고 판서 수업하고 지필고사 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점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요. 자유학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영어지만 블록타임은 2시간 연강 수업을 하고 코티칭 같은 경우는 한 클래스 때 선생님이 2분이나 3분이 들어가서 영어 선생님도 외국인, 한국인 이렇게 들어가 수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회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다방면으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코러닝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합동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고. 그래서 일반 학기 평가 방식은 아까 지필고사, 중간기말이에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헬이에요, 애들이. 저는 지금 고1 애들한테 사실은 저도 항상 자유학기제 궁금해서 고학년 애들 커가면서 많이 물어봤는데 지필고사 볼 때 서술 쓰잖아요. 이게 연습이 안 되니까 화이트를 엄청 많이 쓴다고.
화이트를 엄청 많이 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게 조금씩 연습이 되고 2학년 때부터는 어떤 뭐 내신 비율도 사실 어떤 고등학교를 갈 때 내신 비율도 커지는데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1학년 때 시험을 거의 안 보게 되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많이 아이들이 멘붕이 오죠, 사실. 자기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평가 방식은 어쨌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자유학기는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지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라는 점수가 나오지 않고요. 자, 교과과정은 패스, 이수로 그냥 들어가고요. 대신 중간중간 단원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성적 평가가 돼요. 정성적 평가라는 거는 선생님이 관찰해서 아이가 어떻게 시도를 했고 그 과정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이 평가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약간 비굴해질 수 있어요. 이거 좀 너무 속된 표현인데 비굴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찍힌 애들은 그 점수를 잘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찍히는 게 대부분 이제 좀 수업 시간에 말이 많거나 사고를 굳이 치지 않아도 선생님과 이게 합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도 사람이고 아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특수고나 아니면 이런 데를 진학하기 위해서 자사고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생부에 들어가는 모든 세부 특기사항이 중요한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니까 약간 눈치를 보면서 선생님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또 형성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 애들 입시시켜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선생님만 평가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저 평가 방식이 동료끼리도 평가한대요. 자기 스스로도 평가하고. 뭐 북한도 아니지만 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동료끼리 평가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아이들 조별 과제하면 안 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서 동료 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하는 친구들에 대한 가산점은 더 있을 수밖에 없고 뭐 하나 허투루 흘러갈 수가 없는 평가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과정 중심으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저희가 국영수사가 배우는 거는 기존에 배우는 거랑 똑같이 배워요. 대신 자유학년제에서는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요. 공통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요거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한다? 그냥 지필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 문제 해결,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수업은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되는 게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나 실습, 현장 체험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오전에는 공통과정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 방과 후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연계해서 주 5일 수업 기준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20에서 22시간 정도 편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니. 자, 그럼 자율과정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꿈과 끼를 찾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밖에 많이 나가게 돼요. 밖에 나가는데 애들이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될 게 그냥 허투루 놀러 다니느냐 아니면 정말 이 시기에 정말 내 아이가 꿈과 끼를 찾아가지고 적성을 찾으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밖에 어디 놀러 가고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고 뭐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요 시기가 허투루 지나가면 뜬구름만 잡는 시기가 될 것 같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어떤 그룹 활동이나 아니면 토론이나 대회 같은 거를 준비하는 거는 좋은데요. 사실 어디 뭐 직업 활동을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습, 현장 체험 이런 거 다닐 때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친구들이랑 뭐 놀다 올게 뭐 이런 경우가 많고 특히 학원을 그렇게 빠져요. 학원을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학교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대부분 일주일에 12시간에서 15시간이요.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오후 시간을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이틀 2시간씩 250 그 이상. 왜냐하면 이제 6교시만 하는 건 아니고 7교시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시간이에요. 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맨날 나가는 건 아니지만 토론 수업도 하고 진행이 됩니다. 막 나갈 수 있어요, 언니. 그 시간에.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저 읽어보시라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사실은 거기 프린트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언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디를 가고 하는데 사실 문화 전반적이거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들 군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6학년인데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주겠다. 어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사실은 공무원 되고 싶은 친구 은근히 많거든요, 요즘에.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이 공무원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애들이랑 토론 수업을 하고 이걸 또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할 게 되게 많죠. 초등학교 수행도 힘들었어요, 그죠? 초등학교 수행 엄마 수행이잖아요. 힘들었는데 사실 중학교 가도 아이들끼리 할 게 너무 많고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다 시키시니까 PPT도 잘 만들고 하는데 처음 1기 애들은 처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갔을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발표하고 토론하고 수업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점점 갈수록 애들이 멀티플해졌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6학년 친구들은 사실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허투루 이제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나름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게, 1학년들을 학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3개월씩 6학년 때는 진도를 나갔어요, 저희가.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사실 3개월에 한 과정이라는 거, 한 학기 수업을 끝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요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사실 선행학습이 좀 빨라졌습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제 보시면 일단 여기 내신 성적 반영 시 자유학기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자유학기였던 한 학기가 내신이 빠지면요. 특목고나 다사고 시험 볼 때 그 연계된 학기의 점수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잘 못 보겠죠, 애들이? 처음 시험이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1학년 2학기 시험 안 보면 대부분 1학기나 아니면 2학년 1학기 중복 적용을 시켜갖고 점수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이제 성적이 2배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한 학기만 뭐 시쳇말로 망해도 되게 학교 진학하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좀 큰 걸림돌이 되는 어떤 시간이었다. 그래서 자, 이 외에 어떤 학기에 대한 성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사실. 근데 이게 1년치가 되면 사실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자사고가 이제 폐지된다고 하는 마당에 계속 특목 얘기는 하지만요. 자, 어쨌든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에서 어떻게 성적 반영을 시킬지는 학교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2학기치가 한 번에 통으로 빠지면 사실 3학기치나 4학기치, 3학년 2학기 거만 가지고 평가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기가 빠진다고 다음 학기를 소홀히 하면 2학기치가 좀 망할 수 있다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언니. 그래서 매 학기 어떤 관리가 되게 필수가 되고, 그럼 요 시기에 대충 공부할 수는 없고 다음 학기 거를 미리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 자, 그리고 중간기말고사 지필평가를 미실시하기 때문에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학습이 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수학이란 단원만, 제가 지금 수학 강사니까 보면 어쨌든 수학은 오늘 배웠다가 내일 안 배우고 3일치 배우면 뭐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쭉 밟아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 단원을 보면 진짜 뭐 별거 없어요. 뭐 6학년 거랑 똑같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6학년 거랑 똑같아요. 근데 6학년에서 원하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심화학습들, 이렇게 기본 개념들이 거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도형을 모르면 그런 기본들이 없는 아이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도형을 그냥 답습하듯이 그냥 그림 보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풀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융합적인 문제는 안 좋죠, 언니. 그 수능형 문제에서는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실시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대한 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교과학습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기 수준별로 꼭 선행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심화를 꼭 밟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학기 모든 수업 참여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지필고사 안 본다고 성적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부 항목별로 정성적으로 기재가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했고 관찰했고 선생님 관찰한 결과, 아이들끼리 서로 평가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자,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세부 특기사항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일반고로 그냥 진학하면 그냥 사실은 뭐 되잖아 이러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 그런 습관이 안 들여져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한 번에 자기 학생부를 관리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사부작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의 정규 수업 시간 편성. 제목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언니. 정규 수업 시간에 어쨌든 진로 탐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만약에 되면 큰 시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 집중해서 이 시간을 잘 보낸다면 정말 나의 꿈을 찾고 그 꿈에서 내가 좋아하는 뭐 과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게 어떤 진로 탐색 과정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좀 의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생각나는 게 의사밖에 없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랑 똑같이 활동을 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대한 관련 서적이나 아니면 인터뷰 애들끼리 보면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죠? 갑자기 좀 나대갖고 더 한다고 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담당 선생님한테 자기는 여기서 이걸 더 공부하고 이걸 더 인터뷰하고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세부 특기사항에 좀 더 추가 기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더 찾아서 구하면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자, 스스로 안 되죠. 어머니가 많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은 예체능이야. 그러면 당연히 예체능으로 밀어주고 우리 아들은 뭐 국영수 진짜 잘해. 머리가 진짜 좋아. 그럼 얘는 정말 다행이야. 돈이 많이 안 들게 공부를 시켜야겠어. CP 쪽으로 쭉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밀어주는데 아이의 어떤 좀 특성, 특기, 적성이 발견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아이들이랑 참여를 해서 사실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또 말씀드릴 내용 중에 대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찾지 않으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갈팡질팡하고요. 또 그때 또 갈팡질팡하면 대입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좀 보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그러면 방향성과 예측 감히 제가 무슨 입시의 방향성과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11월 달에 7일 날 자, 유은혜 장관이 발표한 자사고는 폐지합니다 라고 발표됐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폐지라는 수수는 사실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4학년 친구들부터는 자사고 입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목고 입시가. 그러면 우리 6학년들은 없어지는 특목고 자사고에 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 될까요? 없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가야 됩니다. 지금 6학년 친구들이 고3이 될 때 신입생들은 동네에 있는 광역 단위의 아이들을 받게 돼요. 자사고에서.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러면 너네는 고3인데 우리는 이제부터 광역에서 받는 이름은 똑같아요. 하나고 똑같은데 이런 학교니까 프로그램이 달라져. 이건 아니에요. 지금 5학년 친구들까지는 자사고 프로그램 처음에 입학할 때 지금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는 똑같고요. 그렇다고 얘네가 지금 4학년 친구들이 고1 들어갔다고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학교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안 없어져요. 만약에 얘네가 영어 특성화되는 어떤 학교다. 외고의 이름은 유지하기 때문에 그 외국어 과목을 좀 더 많이 이수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학년 친구들도 뭐 사실은 광역 그 도시에 자기가 사는 도시에 갈 수 있는 자사고가 있다면 가는 거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6학년들은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안 갈 이유가 없냐면요. 자, 일단은 뒤에 먼저 볼게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신입생 고결별 순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네, 요겁니다. 제가 19학년도 지금 자료를 못 찾았는데 18학년도 자료니까 지금 대학교 2학년 애들이거든요. 요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보면 앞에부터 쭉 나온 학교. 좀 이따 정시형, 수시형 학교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 다 봤을 때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 거는 사실이죠, 어머니.
또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뭐 정시형 있고 수시형이 있는데 수시형 학교들이 좀 눈에 띄죠. 하나고 같은 경우. 어차피 예고는 예고니까 이제 예고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할 거고 하나고나 아니면 쭉 봤을 때 뭐 경기 과고 아니, 과고는 어쨌든 정시형입니다. 과고 얘기는 아니고 자 하나고를 봤을 때 얘네들은 수시로 52명이 서울대에 갔는데 3명이 정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는 정시에 특화된 학교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대부분 앞에서부터 보면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 자사가 일반고가 18등 강서고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네가 되게 많이 보낸 거거든요. 엄청 많이. 그죠? 고3 기준으로 봤어요. 재수생 말고 고3 기준으로 진짜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 순위에 일반고 순위에 16위가 대진고예요. 대진고가 들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제가 한 페이지 다 넣다 보니까 잘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일반고도 많이 들어본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서울대를 많이 보내니까 일반고에 대한 어떤 비율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사 특목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자사고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뭐 하나고나 아니면 용인외고 아니면 뭐 민족사관 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프로그램이 정말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애들도 실력이 된다. 그러면 저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수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그 수시 들어갈 때 세부 특기 사항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갖춰야 될 어떤 소양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나중에 쓸 수 있을 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광역 자사고 이제 저희 근처에는 선도고가 있잖아요. 어머니 선도고는 시스템말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피페다 생각하는 게 애들을 좋은 애들을 선발해서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서 얘네 학교가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잘하는 애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디 있어도 사실은 잘하는데 모아놓기 때문에 시너지를 발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사고가 폐지된다라는 거에는 찬반이 있잖아요. 저도 근데 찬반이 있어요. 정말 프로그램이 좋은 데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정말 저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가 있고 반면에 이 입시지옥이에요. 가다 놓고 근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좋은 애들을 어쨌든 그 동네에서 선발해서 가는 학교들은 저도 굳이 또 특정 학교를 또 하면 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하다가 뭐 보면 삐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아쉬운 게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일단은 그래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없어지지만 그 프로그램은 지금 5학년까지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가 40%로 확대된대요. 수시에 대한 폐단이 너무 많아요. 숙명여고 사태부터 시작해서 난리예요, 나라가. 그죠? 이번에 우리 장관님도 장관 되려면 정말 자식까지 교육 문제까지 거론되는 거 보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 교육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고 당연하잖아요. 자식 문제니까. 근데 안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40% 만약에 확대된다고 했을 때 자사고는 2년 안에 1학년, 2학년 안에 고등학교 거의 과정을 끝내요, 언니. 근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수시형 학교지만 뭐 하나고 말고 상상고나 어떤 정시형 학교들이 있죠. 의대 많이 보내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3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 수능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어쨌든 가고 싶은 어떤 대학교가 정해지면 자사고도 정해지는 거고 일반고를 가더라도 일반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해지는 거고 얘네는 수시형 학교인지 정시형 학교인지 어머니들이 좀 알고 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애가 대학교 때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도 그래서 말이 많죠. 안 없어지니까. 근데 과학고 요즘에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 잘 안 가는 거 아시죠, 언니? 애들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돼가지고 과학고는 교육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못 시켜갖고 대학교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영재고 애들은 AP라 그래서 어쨌든 대학에서 배우는 과학 교육을 다 받고 가거든요. 근데 과학고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지법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냥 영재고 떨어지면 자사 쪽으로 많이 아이들을 해요. 그래서 영재학교 영무 과학고도 어쨌든 그건 폐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아이들을 과학고를 모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대신 지필평가가 폐지될 수 있다. 그럼 지필평가는 뭐죠? 아이들 지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는 KMO부터 시작해서 과학도 맨날 애들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저희 학원도 있지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지필평가가 아예 폐지되진 않지만 부산외고 옛날에 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영재학교는 아이들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해서 그 캠프에서 얻어지는 산출물, 그 다음에 지금도 하지만 면담, 면접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중학교에서 나온 그 내신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다 A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상반기에 확정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있다가 저희도 다시 한번 뭐가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들의 광역단지 모집화 이렇게 돼 있는데, 한일고가 아까 뭐 의대 많이 보내는 학교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사 처음 시작할 때는 한일고 인기 엄청 높았어요, 강남에서. 그래서 한일고 남자애들, 남자 학교라서 이제 의대 보내고 싶으신 엄마들은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들이 전국 단위 일반고지만 이제 광역에서만 모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시선에서는 많이 없어지겠죠, 이제 언니. 그러면 일반고를 내가 그럼 선택한다. 만약에 자사고 아니고 일반고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 생각해야 될 점도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되게 좋아하고요. 대진고 같이 내신이 어렵지만 학교를 그래도 잘 보내는 학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또 전략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성적이 비슷한데 내가 저 학교 가서 1등급 찍어서 갈 거야. 근데 교과 전형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얘기거든요. 전교 1등 해갖고 가기도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그럼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무조건 좋은 것이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 레벨과 수능 레벨.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 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 제가 아들밖에 없으니까 계속 아들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진고는 밥이 맛있지만 아무래도 엄청 맛있대요. 맨날 자랑해요. 대진고는 밥이 맛있지만 전략적으로 다른 학교를 보내야 되겠어. 조금 돌아서 가야 되겠어 했는데 이 친구가 맨날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친구만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등급 안에 들어오려면 요즘에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 11명. 인구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10명, 11명 정도에 들어와야지 1등급을 들어오는데 1등급 안쪽으로 아예 들어오려면 5등 안으로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잘하진 않잖아요. 주요 과목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문제가 너무 쉬워서 내신 따기 좋은 학교는 문제가 좀 쉬운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비슷한 등급이 몰리거나 이러면 1.3등급, 5등급 이렇게 밀려나요. 그러면 일단은 항상 목표는 서울대니까 서울대를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고 다 선택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이거 다 들으면 답 없어요, 언니. 자, 더 얘기할게요. 비교과 활발한 학교는 가야 돼요. 어쨌든 세부 특기상 정시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시를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자, 비교과 활발한 학교 가갖고 세부 특기상 쌓아야 되고요. 당연히 공부 분위기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중계동 근처는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 잘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는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내가 뭐 물리천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2가 개설 안 되는 여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각각 학교 홈페이지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요 연도 1학년 애들, 뭐 2학년 애들이 지금 1학기 때, 2학기 때, 1학년 때는 이걸 선택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교육 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사실 지금은 초육이니까 당장 볼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학교 알림이는 다 아시죠, 언니?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학교 이름만 치면 그 학교에 졸업생들이 어떻게 진학을 했고 몇 명이 뭐 대학을 진학했고 전문대를 가고 혹은 학교 폭력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진로 현황을 살펴보시면 아, 이 학교가 정시형 학교인지 수시형 학교인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계동 쪽의 학교들은 대부분 애매합니다. 그죠? 강남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수시로 엄청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이게 2019년 2월 대진고 졸업자예요.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 대학 237명 돼요. 47%. 근데 기타에는 대부분 이제 재수 비율이 많거든요. 근데 재수생이 뭐 공부를 잘해서 재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해서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아,
대진고는 어떻고 되게 고민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저는 남자 학교 몇 개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 학교는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연고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기타 비율이 되게 높아요. 기타 비율은 근데 대학을 진학 안 한다는 것보다 이 동네 친구들은 재수 비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재수생이기 때문에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현역들은 불리하다. 재수생들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 자리를. 자, 그래서 아까 정시 확대에 따른 고교 종류별 유리하고 불리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비평준화는 이 동네는 아니니까 이거 괜찮다고 생각드립니다. 지금은 예비 중1이니까 우리가 굳이 자사고가 패치된다고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가면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가 편해요. 네, 교육비 비싸잖아요. 교육비 비싸도 학원 일주일 내내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편하고 교육비 대략적으로 혹시 어머니 아시나요? 과학고들이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뭐 영재고가 좀 낮긴 해요. 근데 이제 자사고들이 800만 원 정도. 1년. 학비가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뭐 하나고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애들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한 달 나와서 이제 하루 나와서 그렇게 과외를 빡세게는 못 하거든요. 근데 다 삐처리. 상상고는 과외를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상상고 애들을. 그래서 주말에 나오면 걔네는 주말마다 나와서 선생님이 가서 그 앞에서 과외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마다 또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안 나오는 학교들은 오히려 애들이 학원 다니면서 쓰는 돈이나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예비 중1은 확실히 저는 그래도 막바지지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거예요. 이거 수시형 학교가 있고 정시형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서울대에서 30% 이제 그러면 정시를 확대해서 30% 하겠다 되게 크게 쓴 거거든요. 나라에서 30%까지 맞추라고 했으니까 근데 더 늘릴 것 같진 않죠. 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서울대 빼놓고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이 가는 학교는 정해져 있어요. 카이스트는 정시가 없어요. 몇 명, 정말 몇 명. 대단한 애들이래요. 학교에서도 유명하대요. 제 정시래. 이러면 왜냐면 과학고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다 이제 수시로 오고 교육 과정이 고급 뭐 물리랑 화학도 다 배우고 오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부딪혀야 되니까. 저희도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동대부고 친구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카이스트를 갔는데 애가 뭐 한 달 반 만에 저희 선생님 조카예요. 학원 선생님 조카인데 한 달 반 만에 왔는데 10kg 받았대요. 공부하니라. 이게 전교 1등이니까 독할 거 아니에요. 걔도 일반고 전교 1등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니라 애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공부하니라 한 10kg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가지만 카이스트라는 벽 자체가 일반고에서 가기는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공부 과정이 여태까지 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정시형 학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판도는 바뀔 텐데 또 정부가 바뀌면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길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재미로요. 아직 우리한테는 아직 먼 얘기가 되게 재미로. 서울대학교 입학 출신의 고교 유형을 딱 본 건데요. 이 퍼센트가 전국 퍼센트가 아니라요. 그냥 일반 국공립 학교. 이 동네는 불암고 국공립 학교. 나머지 애들은 다 사립고예요. 고등학교가 26,000명 중에서 686명이 서울대를 입학했다라는 얘기예요, 언니. 그래서 일단은 이런 퍼센트인데 이게 지금 0.3% 되게 미미하다. 근데 이게 전국이거든요. 어차피 전국이니까 이 동네 애들이 비율이 좀 높지만 사실상 정말 낮은 비율로 국공립 자율고등학교 자공고예요. 가고 있는데 역시 통목고, 자사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애들, 저희 지금 재원생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우리 애들은 그래도 공부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자사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아이씨 나 자사고 갈래 엄마. 그러면 갈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게 공부를 시켜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요것도 그냥 학교 알림이에서 제가 그냥 취합한 거거든요. 어머니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중학교에서 뭘 이렇게 크게 준비하진 않아요. 어차피 대부분 학원에서 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들. 그래서 요 동네 학교들은 그러면 과학고, 자사고, 외국 국제고를 얼마나 갔을까? 그냥 한 번에 눈에 보시라고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그냥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졸업한 친구들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좀 순이에요. 위에서부터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중계, 뭐 상명, 불암 요 동네 친구들 이렇게 과학고 진학하고 자사고 외국 국제고 갔다라는 통계가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쭉 보시면 점점 요 지역으로 멀어질수록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 사실 지역 차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공릉중 뭐 아니면 태릉중 이렇게 조금만 더 벗어나도 학교 시험이 엄청 쉬워지거든요. 엄청 쉬워지는 대신 애들도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고득점 아니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기서 다른 친구들이랑 싸우더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높은 고지를 좀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 수준이 점점, 수준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점점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면 아까처럼 진로 탐색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달라요. 학교마다. 여기서는 여기저기 오니까 애들 얘기 듣는데 이 동네 애들이 확실히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 수학의 성공적인 로드맵. 저도 저희 아들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학은 정말 다행히 답이 크게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애들한테 그래, 타고나야 돼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희 학원 보내주시는 어머니들 여기 계시지만 타고났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재원생들 어머니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타고났기 때문에 어머니들 그러세요. 잘 타고나고 잘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학원에서 아니면 저희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이게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이 다 다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상태를 항상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 점검하라는 얘기는 이제 일단은 다른 학원 가서 테스트도 한번 보시고 여기 학원도 테스트 보러 많이 오세요. 그냥 보는 거, 점검하는 거죠. 왜냐면 그 학원에서는 지금 만약에 중3 걸 나가고 있으면 굳이 중1 걸 테스트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보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원이 만약에 애가 너무 구멍이 많이 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학원을 바꿀 수는 있는데 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학에는 걔를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복습 심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선행만 나가는 애들은 나중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시간도 부담이 되고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상당히 부담이죠. 돈은 엄마가 내니까 돈은 엄마가 부담이 되지만 아이들은 시간이 부담이 돼서 방학을 그렇게 보내기 싫어하겠지만 실제로 스탑할 거 아니면 계속 나갈 거면 학원을 처음부터 안 다닐 건 모르겠지만 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스탑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아닐 거 아니면 계속 심화는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목표랑 장기 목표가 있어요. 장기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겠죠. 장기 목표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아이들마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유튜버가 되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될까요? 저희 큰애가 지금 초등학생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데 이제 그냥 조용히 있거든요. 저희는 이걸 묵살하기도 좀 뭐하고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데 어쨌든 그런 꿈들이 있을 때 그 꿈과 끼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머니도 같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그게 크게 계획이 있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근데 왜 2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 그죠 어머니 큰 친구가 지금 대학교 졸업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서 삐끗하면 엄마도 충격받거든요. 그 아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니까 일단 전 장기적인 계획이던 단기 목표는 어쨌든 중학교 1학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그 내신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커리큘럼에 어머니가 목표가 있어도 살짝 낮춰갖고 가는 목표도 하나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제 손 잡고 많이 우세요. 그렇게 우세요. 저 강사한 지 10년 됐는데 정말 많이 우세요. 특히 첫째 엄마들. 저도 나중에 그래서 저희 아들 때문에 안 울라고 저희 아들이랑 대면 지내고 있거든요. 네, 아니야 저건 다 자연스러운 거야. 애가 뭐라고 해도 엄마 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좀 좋아요. 4학년 때 그러기를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나랑 놀아주니까 고마워. 그냥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들이 막 심적으로든 아니면 아예 학습적으로든 좀 충격을 받지 않으시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하죠.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실 있는 수학 공부. 그러니까 교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듣는 것 중에 교재를 센 걸 써야 된다. 그 구멍은 무조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좋은 게요.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들이 무조건 이걸로 수업해 주세요 이렇게 들이미시는 어머니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쉬운 교재는 반대인데 아이가 도전할 수 있고 조금 계속 채워갈 수 있는 교재를 쓰고 싶은데 어머니들께서 그 너무 욕심만 안 부리시면 아이들이 내실 있게 공부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6학년이라서 여기 뭐 고등학교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해야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깊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보내놓고 학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테스트 내용도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아이들을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재원생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영재과고를 준비하려면 사실 K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한 거 그냥 정리한 거예요. 경시 수학을 꼭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내신 수학이라는 거는 중학교 과정, 선행, 심화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쭉 가는 건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될 때 아니면 진학 고교나 대학을 봐야 될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선행 정도나 아니면 심화 정도 아니면 교재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내실 있게 하면 전혀 대학이나 고등학교 뭐 진학하는 거나 나중에 대학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을 보내놓으면 3개월마다 저희 학원은 3개월마다 한 학기가 나가잖아요. 예, 선행이 빨리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중등 선행 같은 경우는 3개월씩 2번. 그래서 1학년 1학기 거 할 때는 1학기 거 나가지만 중등 할 때는 1학년 2학기 거 나갈 때는 1학년 2학기 자, 복습 교재, 유형 교재를 아니면 최상위 라이트로 보거든요. 같이 한 6개월을 쭉 보는 코스로 가고요. 그래서 대부분 18개월이 중등 이제 수업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심화가 되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A급을 수학을 더 하거나 아니면 방학 때 아이들 빈 공간 채워줄 수 있는 뭐 사실 심화될 때도 있어요. 블랙라벨 특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센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특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추천을 드리고 대신 이제 건우도 그렇지만 저희 고등학교 가면요. 한 학기를요. 3번씩 봐요. 그러니까 9개월이 되는 거예요. 한 번, 2번, 3번 보는데 3번이나 봐서 진도 언제 나가요 하시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스타트 해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심화까지는 마치고 얘네 고등학교 보낼 수 있거든요. 저희 3년 보내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얘네들이 머리가 아직 연결지가 않아갖고 어린애들이 중3꼴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 테스트를 봐요. 건우 혹시 얘기하나요, 언니? 얘기 안 해도 중계중 테스트 본 거랑? 그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중학교 실제 테스트를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엄청 잘하는데도 실수가 나오고 구멍이 나오고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는 저희는 3개월씩 어쨌든 진도는 나지만 3번 봅니다. 개념편 한번 보고 정석이랑 RPM을 한번 보고 그 다음 과정은 센이랑 연습문제, 정석 연습문제 다시 한번 보고요. 3번째 과정 정도 되면 1품이랑 심화 문제로 저희 기출문제 고등학교 애들 유형별로 정리해 놓고 같이 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심화 과정까지는 학교 내신, 요 동네 내신으로 다지고 일단 졸업을 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사실은 궁금하신 거 또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저는 크게 봤을 때 요거 내실 있는 진짜 내실 있는 수학 공부는 꼭 아이들한테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나간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원 보내놨다고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신다면 아이가 한 번 공부하더라도 깊이 공부하면 나중에 선행이 좀 늦더라도 좀 나쁜 결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화면이고요. 요거 나중에 그냥 한번 어머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강좌 안내문 보면 일단은 예비 중일은 12월 달에 개강을 하고 기존에 저희 이제 다니시는
보내주시는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담임 선생님들이랑 이제 다시 한 번씩 상담을 할 거예요. 근데 과정 바뀌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개별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평소에는 저희 박한 쌤이랑 과학과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요번에는 과학이 지금 12월 달 개강이 없거든요. 조금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일단은 어머니들 만났고요. 일단은 과학 만약에 상담하실 거 있으면 7층 내려가셔가지고 저희 데스크에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면 7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